안녕하세요. 2부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사생 89년생 양력으로 7월 13일생 이성민님 사주팔자 5행 사주분석 1부에서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2부가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1부에서는 한여름에 심 때 태어난 큰 둥근나무인데 사주팔자에 물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뜨겁고 아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사주다라고 설명하면서 끝났고요. 지금 2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역시 이 사주에는 안타까운 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이렇게 이제 물이 없고 이렇게 인성이거든요. 인성이 없으면 살아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벌써 봐도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극하는 게 관인데 이게 열이 많은데 이 금이 이게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건 밑에는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 그냥 이거 밑에는 그냥 딱 불입니다. 불. 그냥 불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우뚝 서 있는 나무야. 그럼 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쇠붙이 역할을 못하죠. 쇠붙이도 늘어집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철길도 늘어집니다. 탈선도예요. 기차가 뜨거울 때는 늘어져갖고 엿가락처럼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조그만 자갈을 깔아놓고 나무를 받쳐놓고 철로를 이렇게 나사로 박아놓은 거예요. 최대한 틀어지지 말라고. 그게 철로가 그렇습니다. 근데 철로도 늘어져가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요즘 같을 때, 뜨거울 때. 그럼 그 쇠붙이도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엿가락처럼 살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니겠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열을 받아서. 그리고 진짜 막 불을 많이 받으면 쇠가 물처럼 되잖아요. 빨갛게. 쇳물. 물처럼 쭉쭉 쏟아지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흙 같은 데다가 주물 같은 데다가 놓으면은 그게 굳어가지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물이라고 그래요. 주물. 뭔가 틀을 만들 때 쇳물을 갖다가 만들 때 아무튼 쇠는 불을 만나면 이렇게 늘어지고 흐느적거리고 힘이 없어지는 건데 이 사람 사주팔자에서는 금의 기운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불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자가 옆에 오래 있지를 못하는 사주야. 자꾸 이별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오래 못 가고 헤어지게 되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자기 팔자를 모르면은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고 또 결혼하려고 하고 헤어졌으면 다음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겠지. 다음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은 괜찮겠지. 만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 사주팔자에서는 좀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좀 자꾸 이별하게 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의 기운이 없이 뜨거운 기운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식신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식상이 강한 거예요. 식상.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연예인 팔자, 나쁘게 말하면 기생팔자, 화류계 팔자. 그러니까 내 남자는 없는데 식상이 가다 하면은 좀 서비스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직업 아니면 술집 그런 쪽 일하고 연관이 되고 하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좀 끼가 있고 특별한 노력을 했다면 연예인 같은 일을 해서 남들 앞에 서서 예쁜 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든지 그러면 좋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서비스 쪽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졌고 좋게 말해서 연예인 팔자, 나쁘게 말하면 기생 팔자. 연예인 팔자랑 이렇게 기생 팔자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백지장 한 장입니다. 기생으로 지내다가 연예인 된 분들도 있고요. 연예인 생활하다가 기생이 돼서 외국에 가서 술 장사도 하고 술도 팔고 회장님의 세컨드로 이렇게 좀 지내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재물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인데 토가 재물이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고 여기도 정재가 있고 재물은 그럭저럭 일단은 좀 들어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금의 기운이 남편이고 애인이고 그런데 좀 불의 기운이 세서 무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관은 또 뭐냐?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비스나 연예인 쪽 뭐 그런 쪽에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데에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거는 잘 하지 못한다. 못할 사주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람 사주가 물이 없다겠잖아요. 이성민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물의 기운이 없어서 인성이 좀 부족해요. 인성. 꼴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성이 좀 부족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이 짧아요. 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안 좋아했으면 어디 전문적인 직장을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줄 아는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몸으로 하는 일, 또 기술로 하는 일, 그러니까 기술이나 몸으로 하는 거,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팔자다.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재물은 있으니까 그래도 돈은 벌어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 것은 돈도 중요하고 남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자 인생에서 돈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해. 근데 사주에 돈도 있고 하지만 남편의 기운은 좀 무력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식상이 바다고 한여름에 나무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은 나무다. 죽은 나무. 단명수가 있어. 단명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언제 건강이 안 좋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을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몸수 건강, 내 몸에 어떠한 암이나 질병이 자라는지 발생이 되지는 않나 항상 건강을 체크를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에 손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한데 첫째 건강 조심해야 돼요. 이 사주는 나무로 이렇게 자연적인 이치로 설명을 할 때는 죽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단명수가 있는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너 단명수 있어? 네 아들, 당신 아들내미 단명수 있어? 아무것도 뭐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돼. 근데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참고는 해야죠. 참고는. 이건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일찍 죽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이런 사주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제 그러한 뜻이니까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죽은 나무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세력이 따라가야 돼. 목생화, 화생토, 따라가야 돼요.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이 금도 무력하니까 아주 이거 맥을 못 추는 사주고 화토의 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화의 기운도 강하고 토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격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종색격, 종합격,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고 화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불의 기운과 토의 기운. 그래서 화토의 기운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에서 볼 때 화토의 기운을 만날 때 잘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일찍부터 금수의 운을 만났어. 이건 안 좋아요. 금수의 운이 들어오면은 이 사주는 종격의 틀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종격의 틀을 깨트리면 안 좋은 거예요. 종격 사주는 종으로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일찍부터 지금 운에서 17, 16, 15, 14, 13 남자친구 운이 13살부터 시작됐어요. 13, 14, 15, 16, 17 근데 뭐 13살, 14살, 15살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16세, 17세는 뭔가 압니다. 16살, 17살 때는 알 듯 모를 듯 뭔가 알아요. 이때부터 남자 운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런 사주들은 자기도 모르게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친척 오빠한테
뭐 뽀뽀를 배웠다든지, 뭐 동네 오빠를 만나다가 동네 오빠가 뽀뽀하는 거를 가르쳐 줬다든지, 또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오빠가 좋아해서 어떻게 이제 친구 오빠한테 뭐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뭐 스킨십이지, 스킨십.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상담으로 오시거든요. 중학교 선생님들 많이 상담으로 오시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또 가정이, 환경이 안 좋은 애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서 엄마 아빠 없는 빈집에 가서 스킨십하고 짝짝꿍하고 막 그런데요. 요즘 시대가 그래 태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데 뭐 그런 데는 고등학교 애들, 남자애들 정관 수술을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하도 사고를 치니까, 고딩이들이, 물론 점잖고 공부하는 애들은 하는데, 안 그런 애들, 정관 수술을 시킨대요. 누구네 집 딸내미한테 임신을 시켜버리면 그거 골치 아프니까, 정관 시키는 게 지금 유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8, 9년생이니까 뭐 60년대, 70년대생도 아니고, 아주 많은 요즘 근사치에 해당이 되는 신세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6세, 17세, 15, 16, 17세에 남자 경험도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자분은 이어집니다. 18세, 19, 20, 21, 22, 23, 뭐 28이니까 27. 계속 남자는 떨어지면 들어오고, 남자는 떨어지면 들어오고, 남자는 떨어지면 들어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사주가 기생팔자, 연예인 팔자라고 있잖아요. 끼가 있어, 끼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면 남자들이 따라 붙어요.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자기도 모르게 붙어. 남자들이 아는 오빠, 뭐 아는 동생, 뭐 친구들 다 이렇게 하나씩 옵니다. 그러다가 만나다가 좀 헤어지고, 만나다 헤어지고, 그렇게 뭔가가 좀 일찍부터 인기를 이렇게 실감하고 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추정이 좀 되고요. 좀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현상이 좀 다른 사람, 일반적인, 요 또래들보다는 좀 일찍 나타납니다. 남자 풍파가 일찍 나타나게 되는, 남자 경험을 좀 일찍 하게 되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화토운을 만나야 되는데, 신유, 술, 이거는 또 갑술대운인데 계속 좋은 운은 아니죠, 이게. 갑술은. 근데 이제 갑기 토가 되고 하니까 그나마 28세 되면서 조금 운에서 안정이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8세 되면서부터 28세부터 37세까지죠. 근데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냥 기본 운 흐름이 들어오니까 와 있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도 기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운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운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8세에는 을해대운이 들어오는데, 이건 또 안 좋거든요. 을해는 목과 수운이 들어오고, 48세에는 병자대운이니까 이것도 이제 수운이고, 해자축, 이게 수왕지절이거든요. 물 숫자가 오면 이 종합격, 종색격의 사주팔자는 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틀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사주는 그때에 안 좋은 일, 흉한 일들이 발생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건강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되는 사주팔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32세면은 이 사주는 결혼을 늦게 해야 돼요. 아주 35세 이후로 36, 37 늦게 결혼을 하는 게 좋은 사주고. 왜 그러냐? 지금 불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금의 기운이 여기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금의 기운. 이성민님 사주는 금의 기운이 남편이고 남자인데, 이 사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좀 옆에 있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 편관이 있는데, 여기 술토 속에 신금이 또 들어있죠? 이게 정관입니다.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투관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관이 있고, 정관이 땅 속에, 지금 술토 속에 붙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좀 떠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이런 사주를 이렇게 이미 이성민님 같은 사주를 만나면 남자들이 오래 못 가고 좀 헤어지게 되고, 동거를 하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나 남편은 일찍 병이 걸리든지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주고요. 아무튼 기생팔자, 연예인팔자 같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정 꾸리고 사는 거는 좀 어렵다, 어려운 사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분은 그냥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뭐 저랑 통화를 잠깐 하긴 했는데 여기 89년 7월 13일생 이성민님은 지금 32세인데 일찍 조금 결혼을 해서 남편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다 보니 남자가 일찍 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혼도 일찍 하면 되겠다 싶어 갖고 내 남편감인가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지금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냥 연애를 하고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요 일찍부터 남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하고 만났지만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 근데 앞으로도 또 말씀드리면은 재혼이나 결혼은 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 귀한 아들을 조금 병 걸리게 하든지 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만나면 그냥 그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주가. 그러니까 남편을 옆에 둘 수 없는 사주. 그런데도 자기 사주를 인정을 안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귀한 집, 누구네 집 귀한 집 아들이거든요. 병 걸리거나 무능력해지거나 운 없으면 일찍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혼하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래서 사주팔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결혼시킬 때 꼭 여자분 사주, 며느리 사주를 항상 분석을 하고 안정적이고 궁합이 좋을 때에 결혼을 시키는 것이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금전 돈 벌고 먹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가정 꾸리고 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사별했으면 더 이상의 좀 이별과 사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낫고, 그냥 혼자 살 수는 없죠. 또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니까 그냥 친구처럼, 오빠처럼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그냥 서로 왕래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거나 지내면은 그런 건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물어보시면 보강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주 팔자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